그래서 좀 전에 이제 통화대용증권까지 간단하게 봤고요. 요번에 볼 거는 요구불예금이세요. 그래서 요구불예금의 뜻이 뭐냐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요구불예금이라고 합니다. 뭐가 자유로운가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에서 입금하고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그래서 요구불예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엔 없어요. 그 두 장짜리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에 요구불예금은 있는데, 예. 근데 저희가 공부할 때는 두 가지예요.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그래서 혹시 TV 보시다가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요구불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다. 예, 그러면은 주식이나 이런 쪽이 지금 안 좋아지는가 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요구불예금에 돈이 모일 일이 없거든요.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해봤자 이자율이 어때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구불예금에 돈이 모이고 있대.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처가 부족한가 보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요구불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대. 그러면 투자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비트코인에 넣는다던가, 예, 그러면은 요구불예금의 통장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돈을 빼서 뭐 해야 되니까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요구불예금이 돼요. 근데 우리는 요 두 가지예요. 당좌예금하고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현금성 자산. 요게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네. 그러니까 요게 무슨 뜻이냐면 말은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적금 들죠? 적금을 만약에 3개월짜리를 든 거예요. 몇 달짜리요? 3달짜리.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개월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적금이 3개월을 남았다 그러면 적게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짧은 기간이다. 그래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자산이라 그래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기 중요해요. 몇 개월이요? 3개월. 3달짜리로 짧은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만약에 뭐 옆집 순이 엄마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2달 후에 받기로 했어. 그러면 2달은 금방 오잖아요. 솔직히 2년은 아니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짧은 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주세요. 결산시에 자비가 아니면 잡손시.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얘는 나중에 결산할 때 자세히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은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과하다의 뜻이 뭐죠? 과. 네, 많다. 그래서 현금이 뭐하다? 많다. 그 다음에 부족은 뭔지 아시죠?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내가 실제는 1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장부에는 11만 원이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내가 10만 원 갖고 있으면 장부에도 얼마만 있어야 돼요? 10만 원만.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지금 얼마 차이 나죠? 10,000원 차이 나죠? 그러면 키포인트는 누가 기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가 중요할까요? 장부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해요? 네, 실제가 중요해요? 장부가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왜냐면 장부는 장난칠 수 있다 없다? 있다. 10,000원을 20,000원 만드는 거 쉬워요. 장부에다 20,000원 쓰면 얼마 되는 거예요? 20,000원. 근데 실제는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10,000원짜리 찢는다 그래서 20,000원 돼요? 아니죠. 네. 그래서 항상 기준은 누구예요? 실제예요. 그러면 11만 원이 얼마가 돼야 되죠? 1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출 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현금 과부족. 그래서 얘는 모를 때 쓰는 거예요. 뭐를 모르냐면 10,000원 차이 나는데 왜 차이 나지?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 잘하는 팁인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네. 요즘엔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일은 실시간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모았다가 하면 꼭 빵꾸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가리키다 보니까 모임에서도 총무를 좀 했었거든요. 그럼 막 일치 영수증 모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1년 했는데 한 30만 원 부족해갖고 내 돈으로 30만 원 메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당일 거 하면은 차이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막 이러다 보니까 영수증 없어지고 막 그래갖고 제 돈이 좀 들어가긴 했어요. 한 1, 20만 원 정도.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면은 실수할 일은 거의 줄어들죠. 근데 우리가 왜 실수를 해요? 대부분 다 좀 이따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미루다 보면은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요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럴 때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지금 실제가 10,000원 부족하죠?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얼마를 꺼내요? 10,000원을 꺼내요. 이거 실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일단 메꿔놔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뭐 해요? 10,000원을 찾아요. 찾으면 그 10,000원은 다시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거고,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영 넣어져 있는 거예요. 저 아시는 분 200까지 메꾼 사람 있어요. 본인 200, 팀장님 200 해서 400. 근데 원래 400 정도 되면 티가 나거든요? 근데 못 찾았대요. 한 달 동안 찾아봤는데 못 찾아갖고 200, 200씩 해서 400 메꿨다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400이면 크잖아요. 1, 2만 원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내가 맛있는 거 먹었구나. 한번 눈 한번 감으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공 하나만 더 붙으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뭐 하셔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 그러면 모를 때 쓰는 거예요. 뭐를 모르냐면은 왜 많은지, 왜 적은지 모를 때. 요건 나중에 결산 연습할 때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85페이지인데 시험에 전혀 안 나오지만 설명은 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소액현금이라고 있어요. 무슨 현금이요? 소액현금. 다른 말로 전도금 제도라고 하는데 시험엔 절대 안 나와요. 저희 시험엔. 이게 뭐냐면은요. 소액의 뜻이 뭐죠? 작은 거. 그래서 작은 현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 쓰냐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전 직원이 500명이야. 큰 회사 가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직원을 격리 직원이 다 커버를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한테 한 달씩 쓸 돈을 미리 줘버려요. 그래서 뭐 만약에 영업부는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면 그 100만 원 가지고 야근 식대도 하고 회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쓰라고 주는 돈을 소액현금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전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 전 직원 5명이야. 그러면 소액현금이 필요가 없죠. 왜요? 5명 정도는 격리 직원이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에서 담당자를 정해서 뭐 야근식 때라던가 회식이라던가 자잘하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가갖고 격리 직원한테 가서 5,00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이러기도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서 쓰고 영수증 모았다가 정해져 있는 날짜에 뭐만 하면 돼요? 가져다가 주면 됩니다. 그거를 소액현금 또는 전도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소액현금 전도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동안에 야근하고 다 쓰고 남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 비싼 거 먹으러 갔었어요. 왜냐면 남겨갖고 줘봤자 회사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막 1인에 막 4, 5만 원짜리 먹으러 가고 점심때. 그랬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무슨 예금이라고 있으세요? 당좌예금. 어저께 당좌예금이 뭐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라 그랬죠? 수표 발행. 그래서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팁에 보시면 당좌차월이라고 있어요. 무슨 차월이요? 당좌차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마이너스 통장은 말 그대로 통장에 뭐가 쓰여지는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 없습니다. 맞죠? 왜냐면
통장이 0이 되면은 내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은 누가 많이 쓰시냐면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저도 대출을 몇 번 받아봤지만 대출 하나 받으려면 서류도 몇십 개 준비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정해진 날짜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 통과됐는지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러려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서류 대출 심사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 한도까지는 내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뭐 하면 돼요? 뺐으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세요.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5년 전 데이터긴 한데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의 평균 금리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10%대예요. 10%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우리 지금 은행에다 통장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2%도 안 줘요. 맞죠? 근데 10%면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썼으면 1년에 얼마를 갚아야 돼요? 100만 원. 1억을 썼으면 1,00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 10%에 대해서 되게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쌓이면 만만치 않아요. 네. 거기에다 그 돈도 또 내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내 거면 행복하죠. 10%씩 주겠대. 행복하죠. 네.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TV에 나오면 그런 거 많잖아요. 왜 저런 데 투자해? 그런 것들 내용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봐도 사기 같은 건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참 그런 게 나는 아니겠지 그러는데 당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 아시는 분도, 아시는 분의 그 남편분도 그 뭐지 보이스피싱 거기 당하신 분 있어요.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 근데 왜 그 금액에서 끝냈냐면 4천에서 5천 보내라 그랬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통장 한도가 1,500인가 2,000이었어요. 돈은 더 있었어요. 그 통장에. 그 뭐냐 배우자 되시는 분 3개월 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저걸 죽이네 살리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보이스피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뭐 막말로 변호사도 걸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런 상황이 오면 걔네들이 엄청 뭐라 그래야 되나 딴짓을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면서요. 네, 심리적으로. 또 얼마나 말을 또 잘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저도 예전에 한번 받은 적 있어요. 보이스피싱 초기에. 근데 그때는 왜 끊었냐면 누가 봐도 연변말투예요.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 그래갖고 이거 장난인가 보다 하고 끊었는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한국 사람한테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인 것 같잖아요, 실제. 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카톡으로 가끔씩 오빠 3만 원만 그리고 꼭 밑에다가 한 줄 더 써서 보내요. 오빠 이상하면 전화해. 네. 근데 3만 원 때문에 전화하긴 그래서 보내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금액이 커지면 전화 한번 해야죠. 그리고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좌 차월 그러면은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9페이지 유가증권 보시면 제가 빨리 나가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일단 8월 초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을. 네, 그러려면은 지금 요 속도로 나가야 전산회계 1급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빨리 나가고 기출문제 많이 풀 거예요. 유가증권 그러면 유자가 있을 유자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증권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습니다.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쪽지 시험 본다 그랬죠? 요것도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유가증권 종류. 그래서 지분증권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꼭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끼리 싸우죠. 그게 왜 싸우냐면 대부분 그 뭐냐 부자 관련된 드라마를 보시면 요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분 때문에. 왜냐면 지분율이 높으면 내가 이 회사를 뭐 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가보시면은 대부분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사장님, 사장님 와이프, 사장님 자녀, 사장님 친척, 사장님 친구 이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식회사라 그러잖아요. 주식회사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주인은 그 50%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1000개 정도 되는 회사가 일명 기업사냥꾼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회사가 망하는 경우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저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TV에서 봤었는데 아마 주부님들은 꽤 많이 아실 거예요. 송학식품이라고 아세요? 네. 그 항 모양 되어 있고 떡볶이 팔고 떡국 팔고 있어요.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회사 없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주식을 왕창 사는 거예요. 옛날에 주먹 쓰던 분들이 요즘에는 돈 쓰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왕창 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장난을 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이다. 거짓 정보를 뿌려요. 그러면 주식값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때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회사가 없어지거나 잘못되는 회사들이 1년에 한 1000개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뭐요? 주식.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그 이건용 부회장이 받으려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뭐요? 주식. 그래야 삼성전자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채무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사채예요. 회사채. 그래서 채무 그러면 돈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돈 빌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에 많이 안 할 건데 뭐 펀드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주식에다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사채나 국채에다 투자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긴 했었죠. 근데 요게 조금 더 안전은 해요. 주식보다는. 왜 그러냐면 주식은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 대신 요거는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없고 그 회사가 유지만 되면은 내가 그만큼 이자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거는 좀 더 안전한 자산, 주식은 조금 더 위험한 자산. 근데 이건 있습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이 주식 많이 하고 집 많이 사고 코인 많이 하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인생 뭐 하려고요? 그렇죠. 인생을 바꿔보려고. 어떻게 보면은 모험 거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점심 먹으면서 저기 이모님하고도 잠깐 대화했었는데 40, 50대가 40대, 50대, 60대가 바보라서 집 많이 안 사고 주식 많이 안 하고 코인 많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봐본 결과 성공할 확률이 뭐한 거예요? 낮으니까 안 하는 거지. 만약에 이걸로 해서 100%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 뭐하러 이래요. 맞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잃어도 괜찮을 만큼만. 근데 대부분 잃으면 내 인생 끝이야 라고 할 정도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라고 안 하고 투기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것도 간이 커야 하는 겁니다. 전 못해요.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못해요. 그래서 주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채무도 세 가지예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세 가지씩. 종류, 일단 초반엔 종류를 좀 많이 외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몇 가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단기매매증권의 단기의 뜻. 단기. 짧다. 그래서 단기 그러면 1년 이내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이내로 많이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 들으실 때 단기하고 장기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자 그러면 짧을 단자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장자 그러면 길장자예요.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몇 년 이내로요? 1년 이내로 사고 뭐 하겠다? 팔겠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요거 많이 노립니다. 짧게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매매증권에서 몇 년 안에 사고 팔겠다? 1년 안에.
그 다음에 나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가치 투자를 할 거야. 1년 넘게 투자할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예, 장기 매매라고 안 해요. 여기에서는. 예. 근데 왜 장기 매매라고 안 하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기 매매 그러면 뭔가 단어가 꺼림칙해요. 맞죠? 예, 그 장기가 아닌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 매매 그러면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요게 몇 년 이후에 사고 파는 거예요? 1년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살 때, 아, 이 주식은 1년 안에 사고 팔 거야. 그러면 단기 매매. 1년 이후에 사고 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매도 가능.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는 지배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일명 대주주들. 내가 이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죠. 야, 내가 이 회사 취직시켜줄까? 와, 취직시켜줄게.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회계에서는 20% 정도 갖고 있으면 요거에 해당이 돼요. 20%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20% 정도 갖고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또 요거는 지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요? 지배 목적. 그래서 내가 이 회사한테 영향력을 주겠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전에 아딸이라고 있었죠. 떡볶이집. 아빠와 뭐요? 딸. 지금은 무슨 떡볶이가 됐죠? 감탄 떡볶이가 됐죠. 왜요? 이혼했어요. 사장님이 이혼했는데 거기 여자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아빠와 딸 할 때 딸이 나니까 이 상표 내가 갖고 가겠다. 상표권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아, 진짜로요. 이거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아빠와 딸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점포가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혼하고 나와서 아빠와 딸이라는 걸 또 이제 다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아빠와 딸을 이제 못 쓰잖아요. 아딸을.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감탄떡볶이요. 콩가루죠? 네. 근데 콩가루라기보다는 자기의 그걸 가져간 거죠. 그래서 아빠와 딸 할 때 딸이 나니까 소송 걸어갖고 이겼어요. 그래서 아빠와 딸이라는 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드시면은 이제 여사장님이 만든 거에서 드시는 거고, 이제 남사장님은 예, 기존에 있었던 아빠와 딸, 아딸을 다 떼어버리고 뭘로 바꿨어요? 감탄떡볶이로. 그 다음에 채무는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한테 빌려준다 그래서 무슨 채요? 네, 회사채인데 빼고 뭐라 그래요? 사채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사채 그러면 개인 사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러시앤캐시니 미즈 사랑이니 이런 것들도 사채라 그러잖아요. 그 사채는 개인 사채고 우리가 공부할 때 나오는 사채는 무슨 사채예요? 회사채예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빌리는 건데 1년 안에 사고 팔겠다. 그러면 단기 매매. 1년 이후에 사고 팔겠다. 매도 가능. 끝까지 갖고 있겠다. 만기 보유. 그래서 우리가 만기일이라는 게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주식을 나는 이 사채를 끝까지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사태가 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 동양증권 사태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게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동양 그러면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예요? 큰 회사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았냐면 그 당시에 이자율이 3.5%였거든요. 7% 주겠다 그랬어요. 몇 프로요? 7%. 그러면 사람들이 혹합니다. 왜냐면 원래 이자율은 3.5%인데 몇 프로 주겠대요? 7% 주겠대. 그러면서 어떻게 꼬셨냐면은 우리 회사 동양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양 그러면 큰 회사야. 왜냐면 내가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래갖고 샀어요. 샀는데 망했어요. 실제. 그리고 3명인가 4명 자살했어요. 거기 직원들이. 왜냐면 자기들은 위에서 팔라 그래서 팔긴 팔았는데 자기들도 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팔라 그래서 팔았는데 예, 실질적으로 망해버려 갖고 한 3-4명 정도 자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만 한 2-3명 자살하고 그거 샀었던 분들도 한 2-3명 정도 자살하고. 그래서 이런 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많이 주겠대. 그러면 의심 먼저 하셔야 돼요. 전 항상 이 마인드로 살거든요. 많이 줄 거면 네가 갖지 왜 나한테 팔지?
전 약간 부정적으로 살아요. 근데 원래 태생이 이랬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꿈 많고, 그 다음에 세상 물정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줄 알았죠. 근데 나와서 영업하는 사람한테도 몇 번 당해보고,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인드가 좀 부정적이 됐어요.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에도 항상 이 마인드로 시작해요. 우리 반 사람들은 다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다 붙일 수 있지? 약간 이런 마인드? 네, 마인드가 그래요. 근데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생겨도 어느 정도 예측한 범위 안에서 터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결을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내가 힘들어요. 네, 내 살을 내가 파먹는 스타일이야. 결론은 좋은 생각만 하고 사십시오. 저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진짜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다녔었죠. 내가 힘들면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위해서 막아주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개뿔 그런 거 없죠.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 오히려.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그 현실을 아는데 한 3, 4년 걸렸어요. 왜냐면 누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 몸소 체험을 했죠. 아, 이런 데가 현실이구나. 네, 현실은 동물원이구나라는 걸 알았죠. 서로 물어 뜯으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게 좋은 거긴 한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요거 종류 잘 기억하시고요. 8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매입 수수료라고 있거든요. 그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을게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쓰고 나서 설명드릴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비용. 적으세요, 세 줄.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 아마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부대 비용 관련된 얘기.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대 비용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운반비예요. 그래서 부대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 옷을 사요. 그러면 옷 가격만 보지는 않잖아요. 모두 보죠? 택배비 무료냐? 택배비 1,500원이냐? 2,000원이냐? 보잖아요. 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부대 비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집 살 때에도 집값만 보시면 안 돼요. 집 사니까 취득세도 내야 되죠. 복비도 줘야 되죠. 부동산에다가. 그 다음에 이사 비용 들어가죠. 여러 가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부대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살 때에는 그 부대 비용까지 다 뭐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옷을 10,000원짜리 사려고 했더니 택배비가 2,000원이래. 그러면 나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12,000원. 네. 그래서 12,000원 주고 옷을 샀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대부분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이 옷 12,000원 줬다. 이렇게 대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 옷 10,000원짜리인데 택배비 2,000원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합쳐서 얼마라 그래요? 12,000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살 때는 원가에다가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0,000원에 2,000원이 아니라 얼마로 표시하는 거예요? 12,000원으로. 근데 유일하게 살 때 유일하게 요 부분만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처리요? 수수료. 그래서 거기 밑에도 써 있어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교재에도. 근데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매입할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죠? 매출할 때도 있죠. 팔 때는 그냥 비용 처리하래요. 그래서 운반비면은 운반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처리해라. 합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부대 비용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살 때는 합치고 단기매매증권 살 때만 수수료로 쓰고 팔 때는 뭘로 처리하라고요? 비용으로. 그래서 이제 팔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래처에서 만약에 우리 회사 물건을 1,000만원어치 사가. 많이 사가잖아요. 그러면은 거래처에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반비 니네가 내라.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금 살 때에는 야, 조금 샀으니까 네가 내. 이럴 수 있지만 많이 사신 분한테 운반비 내주시겠어요? 운반비 내시겠어요?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쿠팡이나 티몬이나 인터넷에도 살 때 보면 얼마 이상 사면 무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처럼 회사에서도 팔 때에도 얼마 이상 사면 무료로 보내줍니다. 근데 말은 무료지만 우리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맞죠? 공짜는 없으니까. 네, 그때는 무슨 처리해라? 비용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내는 경우도 있고 팔 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전에 초반에 티몬 쿠팡 엄청나게 샀었는데 초반에는 진짜 좋은 거 많았었어요. 초반에는 식당도 되게 싸게 나오고 맛집도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양쪽 다 그냥 쇼핑몰로 바뀌었더라고요. 거진. 근데 그래도 초반에 맛집 많이 다녔죠. 뭐 나오면 막 그 당시에는 돈만 벌 때라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벌 때여갖고 괜찮은 거 나오면 사갖고 동생한테 야 부모님 모시고 갔다 와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가끔씩 재수 씨가 그 얘기를 하세요. 참고로 동생이랑 2살 차이인데 우리 집 꼬맹이는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되거든요. 제 동생 남동생인데 걔 아들은 내년에 고1 돼요. 제가 좀 늦게 가갖고 갭 차이가 좀 커서 그래서 누가 저한테 결혼은 언제 해야 될까요? 그러면 빨리 하세요. 애 보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삭신이 쑤셔서 놀아주는 것까진 괜찮은데 조금 놀아주다 보면 내가 힘들어갖고 도망가요. 얘는 계속 놀자 그러고 어저께도 뭐 하나 놀자 그래갖고 한 20분 놀아줬는데 삭신이 쑤셔서 도망갔죠 또. 그랬더니 어저께는 또 어인일로 뽀뽀를 안 해주시는 분이신데 뽀뽀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막 이상하더라고요. 해달라 그럴 때 막 안 해주다가 갑자기 지가 조금 불리하니까 해준다 그러는데 이상하죠? 괜찮다고 안 해주셔도 된다고 넘어가긴 했는데 그 다음에 90페이지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그래서 평가 그러면 그냥 요렇게 생각을 하세요. 금액을 맞추는 것을 평가라고 해요. 근데 평가라고 하는데 언제 맞추냐면은 12월 31일 날 맞춰요. 결산할 때. 왜 맞추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평가 그러면 돈 맞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식 있죠. 주식은 하루에도 금액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가하는 게 주식하고 외화예요.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외화도 그렇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뭐예요? 바뀌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 맞춰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 주 업무가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회계에서는 1년에 몇 번만 맞추자? 한 번만. 몇 월 며칠 날이요? 12월 31일 날. 그 맞추는 작업을 평가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식을 살 때 10만원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10만원. 근데 이게 12월 31일 날 봤더니 12만원이 됐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2만원 올라갔죠. 그러면 2만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만원. 근데 지금 봤더니 어머 12만원으로 올랐네.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 근데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 요거를 몇 월 며칠 날 해주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 얘기예요. 뭐 대단한 얘기 아니고.
외화도 똑같잖아요. 우리 외화도 언제 사느냐, 언제 파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잘못 사면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금도 똑같잖아요. 금도 쌀 때 사서 뭐 해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죠. 그리고 제 조그만 거 한 돈짜리 있었는데 네, 어머니 드렸죠. 네, 근데 왜 드렸냐면 스승의 날 선물로 과거에 받았어요. 조그만한 그 뭐냐 거북이 잊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가 가면서 제 방을 뒤집어 엎었는데 어머 얘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4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갖고 얘하고 나하고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 드리고 왔는데 반지로 바꾸셨더라고요. 어머니 갖고 계신 거랑 해갖고 녹여서 반지 했다고. 근데 그 당시에 5만 원이었었는데 저 선물 받을 때 제일 비쌀 때가 25만 원인가 거의 30만 원 육박한 적도 있었죠. 그때 금은방 갔는데 아저씨가 계속 팔라고 아니라고 안 팔 거라고 선물 받은 거라 못 판다고 그랬었는데 가끔씩 그 생각도 하죠. 팔 걸 그때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처분이라고도 있어요. 뭐야? 처분. 그러니까 평가하고 처분하고는 틀린 거예요. 평가는 금액을 맞춰보는 거고 처분은 실제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비싸게 팔면 처분, 이익. 싸게 팔면요? 처분, 손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면은 처분, 이익. 싸게 팔면 뭐요? 처분, 손실이라고 90페이지 밑에 보시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뭐도 있냐면 모든 회사의 목적은 이쪽으로 가 있어요. 처분 뭐요? 이익. 왜냐면 이익 나야 나한테 남는 게 뭐하니까요? 많으니까.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냐 장사하시게 되면 회계 배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끔씩 요즘에는 야간 수업을 몸이 좀 덜 좋아서 안 하는데 과거에 야간 수업 할 때 보면 간혹 가다 사장님들이 오세요. 네. 근데 그 사장님들은 자격증을 따려고 오는 게 아니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하고 대화가 안 돼서 오세요. 왜냐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은 어쨌든 회계적인 용어를 쓰잖아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면 용어라도 알아야 뭐라도 말이라도 한마디 섞잖아요. 근데 모르면 대부분 이러고 끝나거든요. 네, 도장 찍으세요. 네 하고 도장 찍고. 네. 근데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문제 터지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커버 안 해줘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거는 그냥 자기네가 하던 방식으로 해서 회계 처리만 해주는 거지 문제 터지거나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회사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네네네 하다가 도장 찍고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뭔가 할 때 내가 많이 한다 그래서 안 당하는 거 아니고요. 모른다 그래서 무조건 당하는 것도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 어떤 장난을 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툭하면 공인중개사 관련돼서 얘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댓글에 욕 쓰잖아요. 근데 왜 욕 쓰냐면은 뭐 별거 하는 거 같지도 않은데 몇백만 원 달래.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삐쭉 손잡고 가갖고 집 보여주더니 사래. 샀어. 500 내놓으래. 솔직히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이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도 제가 봤을 때 바꾸는 사람이 대박 날 텐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유럽인가 미국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집 관련돼서 A4 용지로 10장 정도 준비를 한대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그 뭐냐 병원 가는데 몇 킬로의 병원이 있고 몇 킬로의 학교가 있고 앞으로 어떤 게 여기로 들어올 거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막 이런 것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개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손만 잡고 가갖고 보래. 봤어. 물 잘 나오나 보고 괜찮아. 그러면 샀어. 그러면 뭐 내놓으래요? 복비 달래. 예. 변화가 될 때 됐는데 이상하게 안 변해요. 우리 지방은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 건만 하면 된대요. 1년에. 땅 막 큰 거 하나만 팔면 1년치가 나온대요. 한 100억짜리 팔면 억 단위로 나오니까.
364일 고스톱 치다가 한 건만 딱 하면 끝이에요. 라는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말빨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닌지라. 그리고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들면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돈은 벌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내가 행복한 걸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 오면 내가 불행해도 해야 될 상황이 올 거니까. 어느 순간에는. 근데 그러면 좀 슬프긴 할 것 같아요. 보면. 그 다음에 96페이지 조금만 보고 쉬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예요. 채권의 뜻. 뭐 할 돈이요? 받을 돈. 채무는요? 갚을 돈, 줄 돈. 그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있는데요. 이따 또 쓸 건데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위에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더 좋은 건 없고 그냥 외상매출금은 팔아야 돼. 외상으로 뭐 했다? 팔았다. 외상으로 샀다. 근데 뭐와 관련돼서요? 판매와 관련돼서. 근데 이 판매라는 건 회사마다 다 틀려요.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야. 그러면 건물 파는 게 주목적일 거고, 우리 회사가 자동차 회사야. 그러면 자동차 파는 게 주목적일 거고, 우리 회사가 가구 회사야. 그러면 가구 파는 게 뭐예요? 주목적일 거고. 회사마다 파는 물건은 틀리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이거를 팔아서 돈을 남기는 거. 이게 목적이긴 합니다. 모든 회사의 목적이잖아요. 맞죠? 삼성전자도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서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런 회사 없잖아요. 싸게 만들어서 적자 보고 팔아서 망할 거야.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팔아갖고 남겨서 그거 갖고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이게 주목적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죽어라고 이래갖고 다 계산해봤더니 이익이 한 달에 30만원 남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30만원 남으면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좀 종종 보는 분 중에 한 분이 강남에서 커피숍을 자기 구독자한테 두 달인가 세 달 동안 빌려서 테스트한 게 있었거든요. 인건비 인건비 안 빼고 55만원 남았대요. 한 달에 55만원. 그러면 그 장사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장사하는 데가 강남인데 커피값하고 뭐든지 다 너무 쌌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망하겠다. 근데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로 보여준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만큼 장사하는 게 어떻다? 힘들다. 그래서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55만원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인건비도 안 뺀 게 55만원이에요. 인건비 빼면은 마이너스 한 4, 500 되는 거예요. 아니다, 더 되겠구나. 4명이서 일했으니까. 그래서 원가 계산도 잘해야 돼요. 나중에 역시 장사하실 분들은 진짜 지금은 과거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들어가도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과거에는 솔직히 괜찮은 아이템만 있으면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템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하는 아이템 남들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3년 전에 이제 교회에 이제 와이프 모시러 갔다가 모시고 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저거 하는 거예요. 뭐지? 신발 리셀러. 신발 중에서 희한한 것들 있잖아요. 한정판으로 하는 거. 그거 구해갖고 파는 거 했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저거는 가능성이 높진 않겠다 그랬는데 1년 후에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가능성이 남냐면 나만 할까요, 그거를? 아니죠. 지금은 되게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실제 많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힘들다라고 보는 게 얼추 뭐예요?
맞아요. 왜냐면 거기에다 한정판이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때요? 힘들어. 못 구하면 못 팔 거예요. 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좀 희박한 건 하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예, 주변 사람한테 이거 팔면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설마 주변 사람이 남을 것 같아 그러지? 야 그거 하면 망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으려면.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 그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솔직히 성공할까 말까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어쨌든 더 철두철미하게 해도 될까 말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는 다 돈으로 버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 와이프 아시는 분도 뭐 독일에도 갔다 오고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그 어린이 관련된 용품 만드는 회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접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면 디자인이 아무리 예뻐도 가장 큰 문제는 팔려야죠. 근데 판매처 만들기가 어때요? 쉽지 않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기 있죠. 어디지? 쿠팡 있죠. 쿠팡에서 물건 팔면 2% 남는데요. 2%인가 3%. 네. 1억 원어치 팔면 한 300 정도 남는데요. 이것저것 수수료 다 띄고 나면은 원가 다 빼고 나면 많이 남아야 5%? 그럼 1억 팔아야 얼마 남는 거예요? 500 남는 거예요. 근데 과연 쿠팡이나 그런 데서 1억 파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쿠팡에서 물건 사죠. 거기에다가 뭐 만약에 연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몇만 개 나와요. 연필 파는 것만. 그리고 거기에서 몇 개 선택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근데 또 잘 만들면은 높을 수도 있지만 3%에서 5%면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업을 해야 되나? 진짜 잘 팔린다면 모를까? 그래서 아주 높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쇼핑몰 사장님 될 수 있어요. 500만 원만 있으면. 사장님은 될 수 있어요. 적자라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뭐와 관련이 있을 때요? 판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요거 언제까지 해결하셔야 되냐면 시험 보기 전까지 이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 말고 8월 초까지 할 수 있어요.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참고로 한 달이면 빵점이 80점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상황으로 시험 보면 떨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루에 4개씩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볼 때쯤 되면 한 80까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좀 잘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통제 계정과 인명 계정만 보고 쉴게요. 저희는 통제 계정을 써요. 인명 계정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통제 계정이 이게 통제 계정이에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쓰면 통제 계정이고 그 다음에 인명 계정은 이게 인명 계정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쓰는 걸 인명 계정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회사 가면 거래처가 하나일까요? 몇백 개일까요? 몇백 개겠죠. 그러면은 몇백 개가 되면은 인명 계정으로 쓰면은 회사 이름이 몇백 개, 몇천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아요? 너무 적어요? 너무 많죠. 많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요걸로만 쓸 거예요. 뭐요? 예상 매출금하고 예상 매입금.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교재에 있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저희 9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